2020년 2월 14일 밸런타인데이의 밤. 사랑이 속삭여져야 할 그 밤, 미국 로스앤젤레스 할리우드의 한 주택에서는 절박한 비명이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이 비명은 한 여성의 생애 마지막 순간을 알리는 비극의 서막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 이야기는 단순한 범죄 사건 기록을 넘어 사랑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병적인 집착과 스토킹이 한 인간의 삶을 어떻게 파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의미 있는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 채널에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제 그 끔찍했던 밤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시각은 대략 새벽 1시경이었습니다. 경찰의 바디캠 영상 속에서 한 남성이 극도의 공포에 질려 외치고 있습니다. 안에 누가 더 있나요? 있는 것 같아요. 제발 진정하세요. 룸메이트 말고 다른 사람이 집에 있습니까? 모르겠어요. 모르겠다고요. 이 남성은 에이미 하윅의 룸메이트 마이클 허먼이었습니다. 그날 밤 밸런타인데이에 특별한 약속이 없었던 그는 다음 날을 위해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2층에서 접시가 깨지는 듯한 날카로운 소리가 그의 잠을 깨웠습니다. 처음엔 룸메이트인 에이미가 돌아와 실수로 무언가를 떨어뜨렸을 것이라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약 3시간 후 그의 잠을 다시 산산조각낸 것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끔찍한 소리였습니다. 2층에서 들려오는 필사적인 비명, 그리고 무언가 바닥에 거세게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 필사적으로 휴대폰을 찾았지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끔찍한 공포가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돕고 싶었지만 계단을 올라가 정체 모를 위협과 마주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마이클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을 했습니다. 계단 아래에서 이를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침입자를 겁주어 쫓아내려는 마지막 시도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아무런 변화도 만들지 못했고 2층의 끔찍한 상황은 계속되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결심했습니다. 밖으로 나가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뒷문으로 뛰쳐나간 그는 담을 넘어 이웃집 문을 미친 듯이 두드렸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길 건너 다른 집의 문을 두드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절망감이 밀려오는 순간 어둠 속에서 길을 지나는 행인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달려가 911에 신고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새벽 1시 11분 마침내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 집안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마주한 것은 충격적인 광경이었습니다. 에이미 하윅이 자신의 침실 발코니에서 약 6m 아래의 땅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명백한 추락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에는 교살의 흔적으로 보이는 붉은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님을 직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경찰과 구급대원이 필사적으로 그녀를 살리려 애썼지만 비극적이게도 에이미는 병원으로 이송된 후 새벽 3시경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제 단순 추락사고 현장은 살인사건 현장으로 바뀌었습니다. 형사들은 집안에서 수많은 단서들을 발견했습니다. 깨진 유리창, 바닥에 떨어진 부서진 목걸이, 그리고 가장 기이한 증거물인 주사기 1개. 현장은 마치 범죄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사건을 해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집 주변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 영상과 룸메이트 마이클
험원에 일관된 증언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명확하게 한 사람을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었습니다. 에이미 하윅. 그녀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에이미는 펜실바니아의 평범한 가정에 입양되어 자랐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야망은 고향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2001년 그녀는 무한한 기회의 도시 로스앤젤레스로 이주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퍼스널 트레이너, 바텐더, 모델 등 다양한 일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녀가 진정으로 원했던 길, 즉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는 심리학을 공부하기 위한 발판이었습니다. 끊임없는 노력 끝에 그녀는 페퍼다인 대학교에서 임상심리학 석사학위를, 이후 인간성학 고등연구소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이후 에이미 하윅 박사는 존경받는 결혼 및 가족관계 치료사이자 성상담 전문가로 명성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지성과 카리스마를 겸비한 그녀는 각종 팟캐스트와 TV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대중과 소통했고,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람들의 정신건강과 자기관리에 대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전문 지식과 따뜻한 공감 능력은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었습니다. 2014년에는 여성을 위한 새로운 성경이라는 책을 출간하며 작가로도 데뷔했고, 다큐멘터리에 출연하는 등 그녀의 영향력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그녀는 일뿐만 아니라 가족을 끔찍이 사랑하는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명성과 성공은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고, 에이미 또한 여러 사람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2010년 그녀의 삶의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울 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가레스 퍼스하우스였습니다. 가레스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였지만 부업으로 레드카펫 행사에서 사진작가로 일하며 할리우드의 유명 인사들과 교류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친구들의 말에 따르면 에이미는 처음 만난 가레스에게서 시끄럽지만 매력적이고 유머러스한 면을 보았고, 두 사람은 첫눈에 반한 것처럼 빠르게 연인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장밋빛 미래는 환상에 불과했습니다. 2011년에 접어들면서 가레스의 본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병적으로 소유욕이 강했고 에이미의 모든 것을 통제하려 했으며 끔찍한 정서적 학대를 가했습니다. 언어폭력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곧이어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때리는 등 신체적 폭력으로 이어졌습니다. 심지어는 달리는 차 안에서 에이미를 밀어내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짓을 저질렀습니다. 다행히 에이미는 큰 부상을 입지 않았지만 한밤중 어둡고 차가운 고속도로에 홀로 남겨져야 했습니다. 이런 끔찍한 경험은 한국 사회에서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데이트 폭력과 스토킹 범죄의 전형적인 패턴을 보여줍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은 결코 상대방을 통제하고 상처 입히는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결국 에이미는 이 관계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음을 깨닫고 2011년 가레스에게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는 에이미에게 끊임없이 매달렸고 이는 결국 스토킹으로 이어졌습니다. 견디다 못한 에이미는 그해 가레스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했습니다. 그녀가 법원에 제출한 기록에는 가레스의 끔찍한 행적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제 아파트에 와서 문에 걸려있던 액자 10개를 부쉈습니다. 건물을 무단으로 침입해 이런 짓을 저질렀고 상황은 더 나빠질 것이라는 협박 문자를 보냈습니다. 다음 날에는 또다시 건물에 침입해 제 문에 수십 송이의 꽃을 붙여놓고 갔습니다. 그 다음 날에는 밖에서 음악을 틀고 저를 기다렸습니다. 이후 두 번째로 신청한 접근금지 명령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2012년 3월부터 2015년 3월까지
3년 동안 가레스는 에이미에게서 약 900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에이미는 이 기간 동안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유명 코미디언 드류 캐리와 만나 약혼하는 등 새로운 사랑을 찾기도 했고 자신의 분야에서 전문가로서 입지를 굳건히 다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접근 금지 명령이 끝난 후에도 가레스의 집착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에이미의 소셜미디어를 해킹하고 그녀의 사생활을 염탐했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에이미에 대한 뒤틀린 집착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1월 한 시상식에서 가레스는 우연을 가장해 에이미에게 접근했습니다. 에이미는 극도의 공포를 느꼈지만 전문 치료사로서의 침착함을 잃지 않고 상황을 마무리 지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친구에게 가레스가 나를 집요하게 괴롭히고 있다며 두려움을 토로했고 신변의 위협을 느껴 집의 보안 시스템을 강화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2020년 2월 14일 밸런타인데이, 가레스는 에이미의 집에 침입했습니다. 그는 유리창을 깨고 안으로 들어와 에이미가 돌아오기를 숨어서 기다렸습니다. 그가 매복을 한 것입니다. 에이미가 집에 돌아오자 그는 그녀를 무자비하게 공격했습니다. 에이미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그의 잔혹한 폭력을 이겨낼 수 없었습니다. 가레스는 에이미의 목을 졸라 의식을 잃게 한 뒤 그녀를 3층 발코니로 끌고 가 아래로 던져버렸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현장에서 발견된 주사기 안에는 치사량의 액상 니코틴이 들어있었습니다. 담배도 피우지 않고 약물도 하지 않았던 에이미의 소지품이라고는 볼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가레스의 집을 수색했고 현장에서 발견된 것과 동일한 종류의 주사기를 찾아냈습니다. 이는 그가 처음부터 니코틴을 이용해 에이미를 살해하려 했다는, 즉 철저하게 계획된 범죄였음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체포된 가레스는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의 변호인단은 에이미가 발코니에서 실족사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모든 것이 비극적인 사고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증거들이 그의 주장이 거짓임을 명백히 보여주었습니다. 깨진 유리창에서 발견된 혈흔은 가레스의 DNA와 일치했고 에이미가 친구들에게 보냈던 두려움의 메시지들, 그리고 그의 스토킹 행적들이 모두 법정에서 공개되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교도소에서 친구와 나눈 그의 통화 내용이었습니다. 나 식스팩 다시 생겼어. 일주일밖에 안 걸리더라. 몸 만들고 싶으면 교도소 오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야. 내 물건들 말이야. 지금 내 이름이 꽤 유명해졌으니까 이상한 수집가들한테 팔면 돈을 더 받을 수 있을 거야. 내 차도 마찬가지고. 그의 목소리에서는 한 생명을 앗아간 것에 대한 죄책감이나 반성의 기미를 단 한순간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외모와 돈, 그리고 뒤틀린 자기 과시만이 가득했습니다. 2023년 9월 29일 배심원단은 오랜 숙고 끝에 가레스 퍼스하우스에게 1급 살인 및 주거 침입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특히 매복에 의한 살인이라는 특별 가중 사유를 인정하여 이 범죄가 우발적인 것이 아닌 계획적인 행위였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12월 6일 법원은 그에게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 이는 그가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야 함을 의미합니다. 에이미 하윅의 죽음은 끔찍하고 비극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분야에서 수많은 여성들의 삶을 치유하고 돕던 긍정적인 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가레스 퍼스하우스는 단지 한 사람의 생명만을 앗아간 것이 아니라 그녀를 통해 더 나은 삶을 찾을 수 있었을지 모를 수많은 사람들의 기회까지 빼앗아버린 것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사랑과 집착의 경계는 어디인가? 한때 사랑했던 사람에 대한 거절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뒤틀린 마음이 얼마나 끔찍한 비극을 낳을 수 있는가? 가레스 퍼스하우스는 남은 평생을 차가운 감옥에서 보내게 될 것입니다. 정의는 실현되었지만 총명하고 따뜻했던 한 사람의 소중한 삶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에이미 하윅의 이야기가 우리 사회의 만연한 스토킹과 데이트 폭력의 위험성을 알리는 강력한 경고가 되기를 바라며 그녀의 2020년 2월 14일 밸런타인데이의 밤, 사랑이 속삭여져야 할 그 밤, 미국 로스앤젤레스 할리우드의 한 주택에서는 절박한 비명이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이 비명은 한 여성의 생애 마지막 순간을 알리는 비극의 서막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 이야기는 단순한 범죄 사건 기록을 넘어 사랑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병적인 집착과 스토킹이 한 인간의 삶을 어떻게 파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의미 있는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 채널에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제 그 끔찍했던 밤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시각은 대략 새벽 1시경이었습니다. 경찰의 바디캠 영상 속에서 한 남성이 극도의 공포에 질려 외치고 있습니다. 안에 누가 더 있나요? 있는 것 같아요. 제발 진정하세요. 룸메이트 말고 다른 사람이 집에 있습니까? 모르겠어요. 모르겠다고요. 이 남성은 에이미 하윅의 룸메이트 마이클 허먼이었습니다. 그날 밤 밸런타인데이에 특별한 약속이 없었던 그는 다음 날을 위해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2층에서 접시가 깨지는 듯한 날카로운 소리가 그의 잠을 깨웠습니다. 처음엔 룸메이트인 에이미가 돌아와 실수로 무언가를 떨어뜨렸을 것이라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약 3시간 후 그의 잠을 다시 산산조각낸 것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끔찍한 소리였습니다. 2층에서 들려오는 필사적인 비명, 그리고 무언가 바닥의 것에게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 필사적으로 휴대폰을 찾았지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끔찍한 공포가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돕고 싶었지만 계단을 올라가 정체 모를 위협과 마주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마이클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을 했습니다. 계단 아래에서 이를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침입자를 겁주어 쫓아내려는 마지막 시도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아무런 변화도 만들지 못했고 2층의 끔찍한 상황은 계속되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결심했습니다. 밖으로 나가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뒷문으로 뛰쳐나간 그는 담을 넘어 이웃집 문을 미친 듯이 두드렸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길 건너 다른 집의 문을 두드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절망감이 밀려오는 순간 어둠 속에서 길을 지나는 행인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달려가 911에 신고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새벽 1시 11분 마침내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 집안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마주한 것은 충격적인 광경이었습니다. 에이미 하윅이 자신의 침실 발코니에서 약 6m 아래의 땅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명백한 추락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에는 교살의 흔적으로 보이는 붉은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님을 직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경찰과 구급대원이 필사적으로 그녀를 살리려 애썼지만 비극적이게도 에이미는 병원으로 이송된 후
새벽 3시경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제 단순 추락 사고 현장은 살인 사건 현장으로 바뀌었습니다. 형사들은 집안에서 수많은 단서들을 발견했습니다. 깨진 유리창, 바닥에 떨어진 부서진 목걸이, 그리고 가장 기이한 증거물인 주사기 1개. 현장은 마치 범죄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사건을 해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집 주변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 영상과 룸메이트 마이클 허먼에 일관된 증언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명확하게 한 사람을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었습니다. 에이미 하윅. 그녀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에이미는 펜실바니아의 평범한 가정에 입양되어 자랐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야망은 고향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2001년 그녀는 무한한 기회의 도시 로스앤젤레스로 이주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퍼스널 트레이너, 바텐더, 모델 등 다양한 일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녀가 진정으로 원했던 길, 즉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는 심리학을 공부하기 위한 발판이었습니다. 끊임없는 노력 끝에 그녀는 페퍼다인 대학교에서 임상심리학 석사학위를, 이후 인간성학 고등연구소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이후 에이미 하윅 박사는 존경받는 결혼 및 가족관계 치료사이자 성상담 전문가로 명성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지성과 카리스마를 겸비한 그녀는 각종 팟캐스트와 TV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대중과 소통했고,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람들의 정신건강과 자기관리에 대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전문 지식과 따뜻한 공감 능력은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었습니다. 2014년에는 여성을 위한 새로운 성경이라는 책을 출간하며 작가로도 데뷔했고, 다큐멘터리에 출연하는 등 그녀의 영향력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그녀는 일뿐만 아니라 가족을 끔찍이 사랑하는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명성과 성공은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고, 에이미 또한 여러 사람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2010년 그녀의 삶의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울 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가레스 퍼스하우스였습니다. 가레스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였지만 부업으로 레드카펫 행사에서 사진작가로 일하며 할리우드의 유명 인사들과 교류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친구들의 말에 따르면 에이미는 처음 만난 가레스에게서 시끄럽지만 매력적이고 유머러스한 면을 보았고, 두 사람은 첫눈에 반한 것처럼 빠르게 연인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장밋빛 미래는 환상에 불과했습니다. 2011년에 접어들면서 가레스의 본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병적으로 소유욕이 강했고 에이미의 모든 것을 통제하려 했으며 끔찍한 정서적 학대를 가했습니다. 언어폭력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곧이어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때리는 등 신체적 폭력으로 이어졌습니다. 심지어는 달리는 차 안에서 에이미를 밀어내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짓을 저질렀습니다. 다행히 에이미는 큰 부상을 입지 않았지만 한밤중 어둡고 차가운 고속도로에 홀로 남겨져야 했습니다. 이런 끔찍한 경험은 한국 사회에서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데이트 폭력과 스토킹 범죄의 전형적인 패턴을 보여줍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은 결코 상대방을 통제하고 상처 입히는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결국 에이미는 이 관계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음을 깨닫고 2011년 가레스에게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는 에이미에게 끊임없이 매달렸고 이는 결국 스토킹으로 이어졌습니다. 견디다 못한 에이미는 그해 가레스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했습니다. 그녀가 법원에 제출한 기록에는 가레스의 끔찍한 행적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제 아파트에 와서 문에 걸려있던 액자 10개를 부쉈습니다. 건물을 무단으로 침입해 이런 짓을 저질렀고 상황은 더 나빠질 것이라는 협박 문자를 보냈습니다. 다음 날에는 또다시 건물에 침입해 제 문에 수십 송이의 꽃을 붙여놓고 갔습니다. 그 다음 날에는 밖에서 음악을 틀고 저를 기다렸습니다. 이후 두 번째로 신청한 접근금지 명령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2012년 3월부터 2015년 3월까지 3년 동안 가레스는 에이미에게서 약 900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에이미는 이 기간 동안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유명 코미디언 드류 캐리와 만나 약혼하는 등 새로운 사랑을 찾기도 했고 자신의 분야에서 전문가로서 입지를 굳건히 다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접근금지 명령이 끝난 후에도 가레스의 집착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에이미의 소셜미디어를 해킹하고 그녀의 사생활을 염탐했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에이미에 대한 뒤틀린 집착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1월 한 시상식에서 가레스는 우연을 가장해 에이미에게 접근했습니다. 에이미는 극도의 공포를 느꼈지만 전문 치료사로서의 침착함을 잃지 않고 상황을 마무리 지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친구에게 가레스가 나를 집요하게 괴롭히고 있다며 두려움을 토로했고 신변의 위협을 느껴 집의 보안 시스템을 강화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2020년 2월 14일 밸런타인데이, 가레스는 에이미의 집에 침입했습니다. 그는 유리창을 깨고 안으로 들어와 에이미가 돌아오기를 숨어서 기다렸습니다. 그가 매복을 한 것입니다. 에이미가 집에 돌아오자 그는 그녀를 무자비하게 공격했습니다. 에이미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그의 잔혹한 폭력을 이겨낼 수 없었습니다. 가레스는 에이미의 목을 졸라 의식을 잃게 한 뒤 그녀를 3층 발코니로 끌고 가 아래로 던져버렸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현장에서 발견된 주사기 안에는 치사량의 액상 니코틴이 들어있었습니다. 담배도 피우지 않고 약물도 하지 않았던 에이미의 소지품이라고는 볼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가레스의 집을 수색했고 현장에서 발견된 것과 동일한 종류의 주사기를 찾아냈습니다. 이는 그가 처음부터 니코틴을 이용해 에이미를 살해하려 했다는, 즉 철저하게 계획된 범죄였음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체포된 가레스는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의 변호인단은 에이미가 발코니에서 실족사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모든 것이 비극적인 사고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증거들이 그의 주장이 거짓임을 명백히 보여주었습니다. 깨진 유리창에서 발견된 혈흔은 가레스의 DNA와 일치했고 에이미가 친구들에게 보냈던 두려움의 메시지들, 그리고 그의 스토킹 행적들이 모두 법정에서 공개되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교도소에서 친구와 나눈 그의 통화 내용이었습니다. 나 식스팩 다시 생겼어. 일주일밖에 안 걸리더라. 몸 만들고 싶으면 교도소 오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야. 내 물건들 말이야. 지금 내 이름이 꽤 유명해졌으니까 이상한 수집가들한테 팔면 돈을 더 받을 수 있을 거야. 내 차도 마찬가지고. 그의 목소리에서는 한 생명을 앗아간 것에 대한 죄책감이나 반성의 기미를 단 한순간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외모와 돈, 그리고 뒤틀린 자기 과시만이 가득했습니다. 2023년 9월 29일 배심원단은 오랜 숙고 끝에 가레스 퍼스하우스에게 1급 살인 및 주거 침입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특히 매복에 의한 살인이라는 특별 가중 사유를 인정하여 이 범죄가 우발적인 것이 아닌 계획적인 행위였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12월 6일 법원은 그에게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 이는 그가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야 함을 의미합니다. 에이미 하윅의 죽음은 끔찍하고 비극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분야에서 수많은 여성들의 삶을 치유하고 돕던 긍정적인 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가레스 퍼스하우스는 단지 한 사람의 생명만을 앗아간 것이 아니라 그녀를 통해 더 나은 삶을 찾을 수 있었을지 모를 수많은 사람들의 기회까지 빼앗아버린 것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사랑과 집착의 경계는 어디인가? 한때 사랑했던 사람에 대한 거절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뒤틀린 마음이 얼마나 끔찍한 비극을 낳을 수 있는가? 가레스 퍼스하우스는 남은 평생을 차가운 감옥에서 보내게 될 것입니다. 정의는 실현되었지만 총명하고 따뜻했던 한 사람의 소중한 삶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에이미 하윅의 이야기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스토킹과 데이트 폭력의 위험성을 알리는 강력한 경고가 되기를 바라며 그녀의 2020년 2월 14일 밸런타인데이의 밤, 사랑이 속삭여져야 할 그 밤, 미국 로스앤젤레스 할리우드의 한 주택에서는 절박한 비명이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이 비명은 한 여성의 생애 마지막 순간을 알리는 비극의 서막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 이야기는 단순한 범죄 사건 기록을 넘어 사랑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병적인 집착과 스토킹이 한 인간의 삶을 어떻게 파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의미 있는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 채널에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제 그 끔찍했던 밤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시각은 대략 새벽 1시경이었습니다. 경찰의 바디캠 영상 속에서 한 남성이 극도의 공포에 질려 외치고 있습니다. 안에 누가 더 있나요? 있는 것 같아요. 제발 진정하세요. 룸메이트 말고 다른 사람이 집에 있습니까? 모르겠어요. 모르겠다고요. 이 남성은 에이미 하윅의 룸메이트 마이클 허먼이었습니다. 그날 밤 밸런타인데이에 특별한 약속이 없었던 그는 다음 날을 위해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2층에서 접시가 깨지는 듯한 날카로운 소리가 그의 잠을 깨웠습니다. 처음엔 룸메이트인 에이미가 돌아와 실수로 무언가를 떨어뜨렸을 것이라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약 3시간 후 그의 잠을 다시 산산조각낸 것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끔찍한 소리였습니다. 2층에서 들려오는 필사적인 비명, 그리고 무언가 바닥의 것에게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 필사적으로 휴대폰을 찾았지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끔찍한 공포가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돕고 싶었지만 계단을 올라가 정체 모를 위협과 마주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마이클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을 했습니다. 계단 아래에서 이를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침입자를 겁주어 쫓아내려는 마지막 시도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아무런 변화도 만들지 못했고 2층의 끔찍한 상황은 계속되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결심했습니다. 밖으로 나가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뒷문으로 뛰쳐나간 그는 담을 넘어 이웃집 문을 미친 듯이 두드렸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길 건너 다른 집의 문을 두드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절망감이 밀려오는 순간 어둠 속에서 길을 지나는 행인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달려가 911에 신고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새벽 1시 11분 마침내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 집안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마주한 것은 충격적인 광경이었습니다. 에이미 하윅이 자신의 침실 발코니에서 약 6m 아래의 땅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명백한 추락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에는 교살의 흔적으로 보이는 붉은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님을 직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경찰과 구급대원이 필사적으로 그녀를 살리려 애썼지만 비극적이게도 에이미는 병원으로 이송된 후 새벽 3시경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제 단순 추락 사고 현장은 살인 사건 현장으로 바뀌었습니다. 형사들은 집안에서 수많은 단서들을 발견했습니다. 깨진 유리창, 바닥에 떨어진 부서진 목걸이, 그리고 가장 기이한 증거물인 주사기 1개. 현장은 마치 범죄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사건을 해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집 주변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 영상과 룸메이트 마이클 허먼의 일관된 증언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명확하게 한 사람을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었습니다. 에이미 하윅. 그녀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에이미는 펜실바니아의 평범한 가정에 입양되어 자랐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야망은 고향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2001년 그녀는 무한한 기회의 도시 로스앤젤레스로 이주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퍼스널 트레이너, 바텐더, 모델 등 다양한 일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녀가 진정으로 원했던 길, 즉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는 심리학을 공부하기 위한 발판이었습니다. 끊임없는 노력 끝에 그녀는 페퍼다인 대학교에서 임상심리학 석사학위를, 이후 인간성학 고등연구소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이후 에이미 하윅 박사는 존경받는 결혼 및 가족관계 치료사이자 성상담 전문가로 명성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지성과 카리스마를 겸비한 그녀는 각종 팟캐스트와 TV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대중과 소통했고,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람들의 정신건강과 자기관리에 대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전문 지식과 따뜻한 공감 능력은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었습니다. 2014년에는 여성을 위한 새로운 성경이라는 책을 출간하며 작가로도 데뷔했고, 다큐멘터리에 출연하는 등 그녀의 영향력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그녀는 일뿐만 아니라 가족을 끔찍이 사랑하는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명성과 성공은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고, 에이미 또한 여러 사람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2010년 그녀의 삶의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울 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가레스 퍼스하우스였습니다. 가레스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였지만 부업으로 레드카펫 행사에서 사진작가로 일하며 할리우드의 유명 인사들과 교류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친구들의 말에 따르면 에이미는 처음 만난 가레스에게서 시끄럽지만 매력적이고 유머러스한 면을 보았고, 두 사람은 첫눈에 반한 것처럼 빠르게 연인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장밋빛 미래는 환상에 불과했습니다. 2011년에 접어들면서 가레스의 본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병적으로 소유욕이 강했고 에이미의 모든 것을 통제하려 했으며 끔찍한 정서적 학대를 가했습니다. 언어폭력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곧이어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때리는 등 신체적 폭력으로 이어졌습니다. 심지어는 달리는 차 안에서 에이미를 밀어내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짓을 저질렀습니다. 다행히 에이미는 큰 부상을 입지 않았지만 한밤중 어둡고 차가운 고속도로에 홀로 남겨져야 했습니다. 이런 끔찍한 경험은 한국 사회에서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데이트 폭력과 스토킹 범죄의 전형적인 패턴을 보여줍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은 결코 상대방을 통제하고 상처 입히는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결국 에이미는 이 관계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음을 깨닫고 2011년 가레스에게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는 에이미에게 끊임없이 매달렸고 이는 결국 스토킹으로 이어졌습니다. 견디다 못한 에이미는 그해 가레스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했습니다. 그녀가 법원에 제출한 기록에는 가레스의 끔찍한 행적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제 아파트에 와서 문에 걸려있던 액자 10개를 부쉈습니다. 건물을 무단으로 침입해 이런 짓을 저질렀고 상황은 더 나빠질 것이라는 협박 문자를 보냈습니다. 다음 날에는 또다시 건물에 침입해 제 문에 수십 송이의 꽃을 붙여놓고 갔습니다. 그 다음 날에는 밖에서 음악을 틀고 저를 기다렸습니다. 이후 두 번째로 신청한 접근금지 명령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2012년 3월부터 2015년 3월까지 3년 동안 가레스는 에이미에게서 약 900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에이미는 이 기간 동안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유명 코미디언 드류 캐리와 만나 약혼하는 등 새로운 사랑을 찾기도 했고 자신의 분야에서 전문가로서 입지를 굳건히 다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접근금지 명령이 끝난 후에도 가레스의 집착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에이미의 소셜미디어를 해킹하고 그녀의 사생활을 염탐했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에이미에 대한 뒤틀린 집착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1월 한 시상식에서 가레스는 우연을 가장해 에이미에게 접근했습니다. 에이미는 극도의 공포를 느꼈지만 전문 치료사로서의 침착함을 잃지 않고 상황을 마무리 지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친구에게 가레스가 나를 집요하게 괴롭히고 있다며 두려움을 토로했고 신변의 위협을 느껴 집의 보안 시스템을 강화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2020년 2월 14일 밸런타인데이, 가레스는 에이미의 집에 침입했습니다. 그는 유리창을 깨고 안으로 들어와 에이미가 돌아오기를 숨어서 기다렸습니다. 그가 매복을 한 것입니다. 에이미가 집에 돌아오자 그는 그녀를 무자비하게 공격했습니다. 에이미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그의 잔혹한 폭력을 이겨낼 수 없었습니다. 가레스는 에이미의 목을 졸라 의식을 잃게 한 뒤 그녀를 3층 발코니로 끌고 가 아래로 던져버렸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현장에서 발견된 주사기 안에는 치사량의 액상 니코틴이 들어있었습니다. 담배도 피우지 않고 약물도 하지 않았던 에이미의 소지품이라고는 볼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가레스의 집을 수색했고 현장에서 발견된 것과 동일한 종류의 주사기를 찾아냈습니다. 이는 그가 처음부터 니코틴을 이용해 에이미를 살해하려 했다는, 즉 철저하게 계획된 범죄였음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체포된 가레스는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의 변호인단은 에이미가 발코니에서 실족사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모든 것이 비극적인 사고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증거들이 그의 주장이 거짓임을 명백히 보여주었습니다. 깨진 유리창에서 발견된 혈흔은 가레스의 DNA와 일치했고 에이미가 친구들에게 보냈던 두려움의 메시지들, 그리고 그의 스토킹 행적들이 모두 법정에서 공개되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교도소에서 친구와 나눈 그의 통화 내용이었습니다. 나 식스팩 다시 생겼어. 일주일밖에 안 걸리더라. 몸 만들고 싶으면 교도소 오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야. 내 물건들 말이야. 지금 내 이름이 꽤 유명해졌으니까 이상한 수집가들한테 팔면 돈을 더 받을 수 있을 거야. 내 차도 마찬가지고. 그의 목소리에서는 한 생명을 앗아간 것에 대한 죄책감이나 반성의 기미를 단 한순간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외모와 돈,
그리고 뒤틀린 자기 과시만이 가득했습니다. 2023년 9월 29일 배심원단은 오랜 숙고 끝에 가레스 퍼스하우스에게 1급 살인 및 주거 침입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특히 매복에 의한 살인이라는 특별 가중 사유를 인정하여 이 범죄가 우발적인 것이 아닌 계획적인 행위였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12월 6일 법원은 그에게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 이는 그가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야 함을 의미합니다. 에이미 하윅의 죽음은 끔찍하고 비극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분야에서 수많은 여성들의 삶을 치유하고 돕던 긍정적인 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가레스 퍼스하우스는 단지 한 사람의 생명만을 앗아간 것이 아니라 그녀를 통해 더 나은 삶을 찾을 수 있었을지 모를 수많은 사람들의 기회까지 빼앗아버린 것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사랑과 집착의 경계는 어디인가? 한때 사랑했던 사람에 대한 거절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뒤틀린 마음이 얼마나 끔찍한 비극을 낳을 수 있는가? 가레스 퍼스하우스는 남은 평생을 차가운 감옥에서 보내게 될 것입니다. 정의는 실현되었지만 총명하고 따뜻했던 한 사람의 소중한 삶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에이미 하윅의 이야기가 우리 사회의 만연한 스토킹과 데이트 폭력의 위험성을 알리는 강력한 경고가 되기를 바라며 그녀의 2020년 2월 14일 밸런타인데이의 밤. 사랑이 속삭여져야 할 그 밤, 미국 로스앤젤레스 할리우드의 한 주택에서는 절박한 비명이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이 비명은 한 여성의 생애 마지막 순간을 알리는 비극의 서막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 이야기는 단순한 범죄 사건 기록을 넘어 사랑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병적인 집착과 스토킹이 한 인간의 삶을 어떻게 파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의미 있는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 채널에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제 그 끔찍했던 밤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시각은 대략 새벽 1시경이었습니다. 경찰의 바디캠 영상 속에서 한 남성이 극도의 공포에 질려 외치고 있습니다. 안에 누가 더 있나요? 있는 것 같아요. 제발 진정하세요. 룸메이트 말고 다른 사람이 집에 있습니까? 모르겠어요. 모르겠다고요. 이 남성은 에이미 하윅의 룸메이트 마이클 허먼이었습니다. 그날 밤 밸런타인데이에 특별한 약속이 없었던 그는 다음 날을 위해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2층에서 접시가 깨지는 듯한 날카로운 소리가 그의 잠을 깨웠습니다. 처음엔 룸메이트인 에이미가 돌아와 실수로 무언가를 떨어뜨렸을 것이라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약 3시간 후 그의 잠을 다시 산산조각낸 것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끔찍한 소리였습니다. 2층에서 들려오는 필사적인 비명, 그리고 무언가 바닥에 거세게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 필사적으로 휴대폰을 찾았지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끔찍한 공포가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돕고 싶었지만 계단을 올라가 정체 모를 위협과 마주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마이클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을 했습니다. 계단 아래에서 이를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침입자를 겁주어 쫓아내려는 마지막 시도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아무런 변화도 만들지 못했고 2층의 끔찍한 상황은 계속되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결심했습니다. 밖으로 나가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뒷문으로 뛰쳐나간 그는 담을 넘어 이웃집 문을 미친 듯이 두드렸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길 건너 다른 집의 문을 두드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절망감이 밀려오는 순간 어둠 속에서 길을 지나는 행인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달려가 911에 신고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새벽 1시 11분, 마침내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 집안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마주한 것은 충격적인 광경이었습니다. 에이미 하윅이 자신의 침실 발코니에서 약 6m 아래의 땅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명백한 추락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에는 교살의 흔적으로 보이는 붉은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님을 직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경찰과 구급대원이 필사적으로 그녀를 살리려 애썼지만 비극적이게도 에이미는 병원으로 이송된 후 새벽 3시경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제 단순 추락 사고 현장은 살인 사건 현장으로 바뀌었습니다. 형사들은 집안에서 수많은 단서들을 발견했습니다. 깨진 유리창, 바닥에 떨어진 부서진 목걸이, 그리고 가장 기이한 증거물인 주사기 1개. 현장은 마치 범죄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사건을 해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집 주변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 영상과 룸메이트 마이클 허먼에 일관된 증언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명확하게 한 사람을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었습니다. 에이미 하윅. 그녀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에이미는 펜실바니아의 평범한 가정에 입양되어 자랐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야망은 고향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2001년 그녀는 무한한 기회의 도시 로스앤젤레스로 이주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퍼스널 트레이너, 바텐더, 모델 등 다양한 일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녀가 진정으로 원했던 길, 즉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는 심리학을 공부하기 위한 발판이었습니다. 끊임없는 노력 끝에 그녀는 페퍼다인 대학교에서 임상심리학 석사학위를, 이후 인간성학 고등연구소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이후 에이미 하윅 박사는 존경받는 결혼 및 가족관계 치료사이자 성상담 전문가로 명성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지성과 카리스마를 겸비한 그녀는 각종 팟캐스트와 TV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대중과 소통했고,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람들의 정신건강과 자기관리에 대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전문 지식과 따뜻한 공감 능력은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었습니다. 2014년에는 여성을 위한 새로운 성경이라는 책을 출간하며 작가로도 데뷔했고, 다큐멘터리에 출연하는 등 그녀의 영향력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그녀는 일뿐만 아니라 가족을 끔찍이 사랑하는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명성과 성공은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고, 에이미 또한 여러 사람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2010년 그녀의 삶의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울 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가레스 퍼스하우스였습니다. 가레스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였지만 부업으로 레드카펫 행사에서 사진작가로 일하며 할리우드의 유명 인사들과 교류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친구들의 말에 따르면 에이미는 처음 만난 가레스에게서 시끄럽지만 매력적이고 유머러스한 면을 보았고, 두 사람은 첫눈에 반한 것처럼 빠르게 연인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장밋빛 미래는 환상에 불과했습니다. 2011년에 접어들면서 가레스의 본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병적으로 소유욕이 강했고 에이미의 모든 것을 통제하려 했으며 끔찍한 정서적 학대를 가했습니다. 언어폭력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곧이어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때리는 등 신체적 폭력으로 이어졌습니다. 심지어는 달리는 차 안에서
에이미를 밀어내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짓을 저질렀습니다. 다행히 에이미는 큰 부상을 입지 않았지만 한밤중 어둡고 차가운 고속도로에 홀로 남겨져야 했습니다. 이런 끔찍한 경험은 한국 사회에서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데이트 폭력과 스토킹 범죄의 전형적인 패턴을 보여줍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은 결코 상대방을 통제하고 상처 입히는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결국 에이미는 이 관계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음을 깨닫고 2011년 가레스에게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는 에이미에게 끊임없이 매달렸고 이는 결국 스토킹으로 이어졌습니다. 견디다 못한 에이미는 그해 가레스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했습니다. 그녀가 법원에 제출한 기록에는 가레스의 끔찍한 행적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제 아파트에 와서 문에 걸려있던 액자 10개를 부쉈습니다. 건물을 무단으로 침입해 이런 짓을 저질렀고 상황은 더 나빠질 것이라는 협박 문자를 보냈습니다. 다음 날에는 또다시 건물에 침입해 제 문에 수십 송이의 꽃을 붙여놓고 갔습니다. 그 다음 날에는 밖에서 음악을 틀고 저를 기다렸습니다. 이후 두 번째로 신청한 접근금지 명령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2012년 3월부터 2015년 3월까지 3년 동안 가레스는 에이미에게서 약 900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에이미는 이 기간 동안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유명 코미디언 드류 캐리와 만나 약혼하는 등 새로운 사랑을 찾기도 했고 자신의 분야에서 전문가로서 입지를 굳건히 다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접근금지 명령이 끝난 후에도 가레스의 집착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에이미의 소셜미디어를 해킹하고 그녀의 사생활을 염탐했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에이미에 대한 뒤틀린 집착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1월 한 시상식에서 가레스는 우연을 가장해 에이미에게 접근했습니다. 에이미는 극도의 공포를 느꼈지만 전문 치료사로서의 침착함을 잃지 않고 상황을 마무리 지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친구에게 가레스가 나를 집요하게 괴롭히고 있다며 두려움을 토로했고 신변의 위협을 느껴 집의 보안 시스템을 강화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2020년 2월 14일 밸런타인데이, 가레스는 에이미의 집에 침입했습니다. 그는 유리창을 깨고 안으로 들어와 에이미가 돌아오기를 숨어서 기다렸습니다. 그가 매복을 한 것입니다. 에이미가 집에 돌아오자 그는 그녀를 무자비하게 공격했습니다. 에이미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그의 잔혹한 폭력을 이겨낼 수 없었습니다. 가레스는 에이미의 목을 졸라 의식을 잃게 한 뒤 그녀를 3층 발코니로 끌고 가 아래로 던져버렸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현장에서 발견된 주사기 안에는 치사량의 액상 니코틴이 들어있었습니다. 담배도 피우지 않고 약물도 하지 않았던 에이미의 소지품이라고는 볼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가레스의 집을 수색했고 현장에서 발견된 것과 동일한 종류의 주사기를 찾아냈습니다. 이는 그가 처음부터 니코틴을 이용해 에이미를 살해하려 했다는, 즉 철저하게 계획된 범죄였음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체포된 가레스는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의 변호인단은 에이미가 발코니에서 실족사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모든 것이 비극적인 사고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증거들이 그의 주장이 거짓임을 명백히 보여주었습니다. 깨진 유리창에서 발견된 혈흔은 가레스의 DNA와 일치했고 에이미가 친구들에게 보냈던 두려움의 메시지들, 그리고 그의 스토킹 행적들이 모두 법정에서 공개되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교도소에서 친구와 나눈 그의 통화 내용이었습니다.
나 식스팩 다시 생겼어. 일주일밖에 안 걸리더라. 몸 만들고 싶으면 교도소 오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야. 내 물건들 말이야. 지금 내 이름이 꽤 유명해졌으니까 이상한 수집가들한테 팔면 돈을 더 받을 수 있을 거야.